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가운데 건물과 토지를 매물로 내놓으며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는 모습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견주들 차량으로 늘 만원이던 주차장에 강형욱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캠핑카 한 대만이 놓여 있습니다. 컨테이너 창고 안엔 버려진 듯 지저분한 청소용품과 집기류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는 이렇게 과일이 든 택배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 5시간이 지났지만 인기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 대표는 여전히 입장문을 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열리나요? 근데 알아서 있었는데 아마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도 안 나왔죠. 갑질 의혹이 불거지기 한참 전인 지난 1월 교육 서비스를 다음 달 종료하겠다 공지한 보듬컴퍼니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 컴퓨터 매매업체가 블로그에 보듬컴퍼니의 중국 컴퓨터를 매입했다고 알리는 한편 부동산 매물 검색 사이트에는 회사 건물과 토지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안 주고 자기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주려고 남았어요. 강 대표의 침묵 속 직원들의 갑질 폭로로 시작된 강 대표 논란은 견주들이 보듬컴퍼니의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 대표 의혹과 관련된 진정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면서도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카카오가 국내 기업 중 최고액인 과징금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최소 6만 5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최소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 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 채팅에서 쓰는 임시 아이디를 알아내고 이 아이디를 통해 일반 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 번호를 파악했습니다. 회원 일련 번호를 기준으로 오픈 채팅과 일반 채팅 양쪽 정보를 결합해 실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카카오가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일련 번호가 쉽게 추출됐고 이후에는 채팅방 내 게시판을 통해 암호화가 풀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가 이 같은 보안 취약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의 판단입니다. 카카오는 설계 운영 과정에서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청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 2월에는 익산시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 등을 요구했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반복되는 갑질 문제를 두고 폐쇄적인 분위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전북도 실국장급 고위 간부 A씨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모친의 건강 문제로 부서 직원이 사용한 연가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된 사직서를 오늘 오전에 처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앞으로 관련 절차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난 2월에는 익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상사가 사적 만남을 요구한다는 익명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작성자는 상사가 늦은 밤 전화를 하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 영화 친구가 돼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앞으로 공직 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사회 내 직장 괴롭힘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갑질 119가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 신고 건수는 557건, 2020년 128건에서 2022년 1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 사회 직장 괴롭힘 원인으로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꼽힙니다. 공직사회가 좁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상급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죠.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거나. 전문가는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발생 시 행위자를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중남부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5명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부러진 나무와 망가진 자동차, 산산조각난 건물이 부서진 잔해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인구 약 2,000명이 거주하던 마을은 어디가 집이었고 어디가 도로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에 있는 그린필드 마을이 모습입니다. 미 기상청은 최대 풍속이 시속 265km인 토네이도가 발생해 이 지역을 지나면서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We heard the sirens go off, so I got all the kids and went downstairs into this room, the only room left standing, and just kind of huddled in the corner, and it got really quiet and then really loud, and then everything was gone.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네이도가 덮쳤을 당시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폭풍에 휘말려 날아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거대한 풍력발전단지에서도 대형 터빈 6기의 기둥이 바닥으로 쓰러지거나 부러져 두동강 났습니다. 재난당국은 현재 건물 잔해로 뒤덮인 마을을 수색하면서 피해 상황을 집계 중입니다. 이 토네이도를 비롯해 아이오와주에서는 하루 사이에 최소 1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이오와주 공공안전부는 사망자 외에도 최소 35명이 부상했다면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래 토네이도 발생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이날 텍사스 댈러스 일대에도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미 중남부에서 동부 버몬트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한 폭풍우와 우박, 토네이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